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올해 초에 데이터 3법이 통과한 이후에 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함께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어떻게 빠르게 파악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통합 관리하는지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권동수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컨설팅을 맡고 있는 권동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동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데이터 3법에 대비하는 이 AI 기반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3법이 발현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데이터를 원유에 가장 비유를 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원유는 어떻게 보면 원유만을 가지고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예전에는 검은 독약이라고 해서 그 원유 자체를 버리고 등한시하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원유에서 휘발유나 경유나 등유를 추출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들은 처음에는 버렸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술이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거기서 바세린도 만들어내고 아스팔트도 만들어서 우리의 도로에 깔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초창기에는 저장소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 모든 데이터를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꼭 담아야 돼? 이 데이터가 필요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담지 마.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담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진행들을 하셨었죠.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90년, 60년대 이럴 때에는 제품만 찍어내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든지 다 팔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회사 제품이 훨씬 더 좋다는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들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또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트렌드를 찾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집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이 데이터가 방대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지다 보니 어떤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내가 밸류를 찾아내야 되지? 어떻게 인사이트를 찾아내야 되지? 이런 기술들, 이런 요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원유를 데이터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십니다. 초기에 하드볼 구축하게 되면 저비용의 데스크탑들을 이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데이터량이 늘어나고 시스템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했을 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우리가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야? 대한 효용성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누구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술도 발전을 했고 거기에 맞게끔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가 분들도 생겼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디폴트로 생성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발생을 하지만 어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구축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줄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빅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다 보니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전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분석하던 거를 이제는 분기가 아니라 주마다 정말 또 필요하다고 하면 하루하루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필요한 팀에다가 데이터를 줄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더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결과들이 나오고 예전에는 회사 전체의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 올해 이후 트렌드는 이거야 라고 했던 부분들이 올해 이후 트렌드는 부서별로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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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그러니까 각각 맞춰서 마케팅과 새로운 트렌드를 짜고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해 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신 거죠.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진행하실 때 제조 쪽이나 이런 개인정보가 없는 쪽에서 많이들 진행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되게 민감하고 되게 위험한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에 실제 분석을 할 때는 개인정보를 빼고 익명을 하든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집계를 해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데이터 3법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데이터 3법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주 내용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통한 구분으로 나눠지고 제일 중요한 가명정보를 통해서 통계나 공익적인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가명정보를 통해서 신용정보의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이 생긴 거죠. 결국 데이터 3법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통합 분석의 3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개인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법이죠. 예전에 제가 카드사와 그 다음에 통신사와 그 다음에 지오맵 데이터를 하는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서 정보들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하자. 근데 2개월 정도 진행했을 때 카드사 쪽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할 수 없나요? 여쭤봤더니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추출해내려고 하면 개인정보가 있는 정보들을 다시 집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한 2개월 정도 하고 프로젝트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데이터 3법이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신 거죠.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3법에서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플러스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민감정보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야? 쓸 수 없는 거지. 근데 그거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지? 근데 어디에서도 그거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주지는 못했었거든요. 하다가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질 않는 거고 하다가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뭔가 유출이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아주 힘든 시기였었죠. 지금은 근데 데이터 3법에서는 정확하게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데이터 3법을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법적으로만 준비되어 있다고 모든 걸 다 가능할까요? 아니죠.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셔야 되는 거죠.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이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수요기관, 그러니까 데이터를 팔고자 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분석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전문기관에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올리고 그리고 키사에서 결합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결합을 해서 반출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관리를 하고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신 거죠.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입니다. 데이터는 많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 가능할까? 이게 첫 번째 제가 받은 질문이고요. 그 다음 질문하는 게 그러면 그 기술들을 다 도입해서 밸류를 찾아낼 수 있나요? 결국은 데이터가 있는 기업에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 또는 밸류를 찾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링크드인에서 스파크라고만 쳐보셔도
2만 건 이상의 직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만큼 기술에 대한 부분에 갈망,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필요한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현업분들이 IT 도움을 받지 않고 데이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보계 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해서 시각화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진행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뉴트렌드 데이터가 들어오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시게 되면 또 새로운 데이터를 사서 우리의 마케팅 쪽에 활용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새로운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정의를 기존 시스템에서 하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러면 또 IT 도움을 받아야 되십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형 데이터를 하실 때는 한 이 두 가지만 해결하시면 되셨는데 더 문제가 된 건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비정형 데이터는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는 그냥 마케팅 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정형 DB에 C랍이나 B랍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고 했고, 근데 그 부분을 분석하는 게 힘들었죠. 지금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 가능하시지만,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업체에서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시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에도 데이터 처리하고 가져오고 방식이 있으셔야 하는데 이걸 다 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분석하실 때 데이터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환경에 대한 변화도 많으시죠. 온프라미스로만 구축되어 있든 우리 회사에만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 쪽에도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환경이 많이 구축이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런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데이터를 모아서 빠르게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시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분석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십니다.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시고 그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밸류를 찾으시죠.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모델은 재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재학습에 대한 자동화가 되어 있냐가 되게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이런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밸류를 찾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많은 챌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은 빅데이터 통합 분석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서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팀들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실 때는 데이터 엔지니어 쪽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고 블렌딩 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블렌딩된,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나오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이 데이터 분석가과 협업을 해서 분석을 진행해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인사이트를 수치로 인사이트를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분석가가 시각화를 통해서 현업한테 보기 좋게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플로우에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팀 간에 아니면 사람들 간에 버틀렉을 제거할 수 있겠죠. 저희는 펜타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 하나의 플로어에 그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다수의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구축되어 있는 형태이시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클라우드 쪽에도 구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도 이 형태에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장소 자체가 언프라미스로 되냐 아니면 클라우드로 되냐에 대한 형태가 되시는 거죠. 결국은 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결국은 분석 DB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데이터들을 같이 어우러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벌써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레거시 쪽에 개인정보들이 쌓입니다. 다 법적으로 사인받고 동의를 받으시고 데이터를 다운신 다음에 3개월 동안 정량이 하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인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면 마트까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보통 마트까지 구축하기 전에 보통 DW 쪽이나 마트 쪽에서 데이터,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은 가명 처리나 익명 정보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버립니다. 예전에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암호화를 처리하였습니다. 데이터 근데 건당 암호화 하는데 예전 시스템들이 한 0.003초, 2초 뭐 이런 식으로 걸렸었는데 데이터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100만 건, 억만 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 시간도 어마어마한 딜레이가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이거를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가져봤자 우리가 분석함에 있어서 확인하기 힘든데 이걸 왜 해야 돼? 그러면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빼고 구축한 프로젝트들은 좀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민감정보를 관리를 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대응 수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데이터 3법이 어떤 내용이고 핵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지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마 듣는 분들 중에 이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솔루션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루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마다 플랫폼은 데이터 한 건에 대한 부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플로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빅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센서 데이터나 일반적으로 레거시에 놓은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건 저희가 루마다 엣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빅데이터 통합 분석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데이터의 플로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시각화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영역은 저희가 펜타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부분을 앞 서두에서는 하둡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로 넘어가시게 되면 하둡도 물론 쓰긴 하시지만 S3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담게 되십니다. 저희는 HCP라고 해서 S3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HCP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민감 정보도 관리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인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에서 뭔가 밸류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분석가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내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 분석가들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데이터 3법이 발현되면서 이제는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태까지 가두두었던 곳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버티려서 결국은 우리가 분석함에 있어서 가명정보 처리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RDBMS만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면 데이터가 중복도 발생할 수 있고 데이터의 관리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메타 정보를 잘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거고 그 관점에서 나온 게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 하시면 기본적으로 쓰이시는 게 현업 사용자,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DA분들이 쓰시는 테이블 아카이브 같은 정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업 사용자들은 정보들에 대한 부분을 비즈니스 용어로 보고자 하십니다.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라고 찾고 싶어 하시지 보통 저희가 테이블에 저장이 될 때는 신용카드라고 하게 되면 한글로 되어 있고 명칭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합역해서 쓰든가 아니면 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 컬럼명을 쓰게 됩니다. 보통 축약해서 CCN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시죠. 근데 현업 사용자들은 데이터가 CCN으로 되어 있는 거를 CCN으로 찾기가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IT 쪽에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레비뉴 값들을 같이 제공해줘 라고 하면 IT팀에서
신용카드 CCN에 있는 정보와 레비뉴에 있는 데이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찾아가지고 CSV 파일로 이렇게 해서 드리죠.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현업 사용자가 비즈니스용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은 이런 상이한 데이터 관리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메일로 난 요청을 하고 IT 쪽에서는 수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면 쉽게 에러가 발생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시는 거죠. 데이터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분석가는 저희는 항상 한정되어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을까라는 요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데이터를 비즈니스용으로 자동으로 태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태그가 되면 현업에서는 비즈니스용으로 데이터를 찾으시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량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데이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굳이 카탈로그 솔루션이 필요 없으십니다. 기본적으로 페타 단위, 하여튼 대용량의 규모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아키텍처인 솔루션이 필요하시겠죠. 이렇게 AI 기반의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을 도입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셀프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셀프로 찾아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당연히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시면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셔야 될 텐데 그 관리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AI 기반의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AI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 클라우드, 온프라미스, 그 다음에 RDB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서 찾아낼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데이터에서, 대규모의 스케일 규모에서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환경과 큰 사이즈의 규모에서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면 당연히 AI 기반의 자동화 프로젝트가 필요하시겠죠. 데이터를 찾아내고 태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 쓰시는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거의 한 3가지 정도 가집니다. 분석가 분들은 셀프로 분석을 하길 원하십니다. 셀프로 분석한다는 건 내가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버넌스 팀은 민감 정보에 대한 부분을 내가 쉽게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IT 팀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복 데이터를 찾아서 중복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줄임으로써 리소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으시겠죠. 이런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많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계속 AI 기반에 말씀드렸는데 AI 기반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미국 특허를 받은 핑거프린트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핑거프린트 말 그대로 지문이거든요. 지문은 뭐냐면 지문에는 고유한 법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지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 퓨처를 뽑아낸 다음에 그 퓨처에 대한 부분을 가져서 지문이 다른 것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핑거프린트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쭉 읽어와서 그 데이터의 특징들을 찾아낸다고 하면 이 데이터는 주민번호야, 이 데이터는 신용번호야, 이 데이터는 이메일이야 에 대한 부분은 룰 기반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찾아내는 게 AI 기반의 카탈로그 솔루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특징 몇 개, 룰 몇 개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100개 이상의 특징을 추출을 해내고 그 추출을 통해서 이거는 주소요라고 정확히 집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재학습을 통해서 얘는 계속 학습을 통해서 점점 더 똑똑한 데이터와 필요한 태그에 대한 정보들을 현업들에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한된 결과값을 보고 그 맞는 이게 주소구나, 이게 신용정보구나, 신용정보 카드구나 이런 식으로 체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결정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근데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면 주소에 대한 데이터가 보통 이제 머신러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똑같으면 100%의 확률로 이건 주소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외부에서 산 데이터고 크롤링한 데이터들을 가져오다 보면 앞에 쭉 주소에다가 뒤에다가 주소에 대한 설명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머신러닝을 딱 돌리게 되면 주소 값에 대한 부분은 50%는 주소인데 50%는 주소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주소 태그고 근데 확률은 50%야 라고 보여드립니다. 근데 사용자가 딱 보고 대충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데이터 딱 보고 아 이건 주소네 그냥 주소 딱 컨펌하는 순간 나머지 주소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도 얘가 자동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주소 타입이 특이하네 하면서 피처를 다시 추출해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휴먼의 에러에 대한 부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협업 기능에 대한 부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태그가 발생이 되면 또 다른 큐레이터, 또 다른 데이터 스튜어드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주소에 대한 새로 태그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라고 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담당자한테 이거에 대한 부분 밑에는 주소가 아니라 주소 설명이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데이터는 못 쓰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바로 태그 설정해 놓은 거를 accept 한 거를 리젝트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게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기존에 이 솔루션이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굉장히 좀 자세하게 듣다 보니까 정말 똑똑한 솔루션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 아마 기업들이나 이 현업에서 제일 필요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특징 가운데서도 그 자동으로 이 비즈니스 용어를 이제 생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설명 들으신 분들께서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구동을 하느냐, 정말 이게 그렇게 잘 되느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데모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모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데모까지 좀 이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말로만 설명드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데모를 준비해 봤습니다. 데모는 말 그대로 보통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CSV 파일이나 JSON 파일로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K데이터나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을 감명 처리해서 파는 사이트들이 있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받으시면 RESTful API를 통해서 JSON 또는 CSV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SV 파일로 데이터를 받는다는 한정하에 CSV 파일을 테이블화하고 데이터화한 거에 대한 부분은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 얘가 머신러닝 통해서 태깅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얘가 머신러닝 기반이다 보니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존의 데이터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학습을 자동으로 시키고 바로 태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를 샀는데 거기에 새로운 타입이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얘는 주소요라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새로 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간단하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보시면 데이터를 CSV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화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을 저희는 펜타워를 통해서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주소에 대한 부분을 한글로 넣었습니다. 보통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뭐 지역, 구, 동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머신러닝 기반으로 찾아낸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 풀 주소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서 학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테스트 데이터를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주소. 보통 저희가 컬럼명에 대한 부분은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어드레스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는 ADDR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원 데이터는 ADDR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신용카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학습은 저희가 한글 주소에 대한 부분 학습만 시킬 거고요. 이메일과 어드레스에 대한 이메일과 신용카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빌트인으로 태그되어 있는 곳에서 찾아내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다 카탈로그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화면이 되어 있으십니다. 사용자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 찾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학습, 되게 쉽게 돼 있지만 그래도 학습을 통해서 난 뭔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튜어드라고 해서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말 그대로 태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태그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은 처음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야 되겠죠.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는 세 가지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도 있으시고요. 하이브를 통해서 하드웨어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JDBC를 통해서 어떤
일반 RDBMS나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 여기 하게 되면 정보들을 넣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바로 컨펌되어 있는 연결 확인을 볼 수가 있으신 거고요. 이 연결 확인되어 있는 정보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새로 태깅할 거에 대한 부분을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빌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빌트인에는 저희가 신용카드, 이메일, 아니 IP 주소와 같은 세 개 범용적으로 쓰이는 거에 대한 부분 저희가 빌트인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태그에 대한 부분을 비즈니스 업무별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프로젝트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태그를 통해서 주소라고 하는 태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간단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소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주소라는 태그가 생성이 되고 저기에 보시면 러닝이라고 해서 저 부분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입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러닝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저기 밑에 보시면 밸류와 레구레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밸류가 우리가 아는 핑거프린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특징대로 뽑아내는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구레이션 익스프레스는 그래도 우리는 기존에 정규식에 의해서 제공되는 게 있다 그러면 정규식도 당연히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학습하고 나서 데이터가 변형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 번만 학습하시고 재학습하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위에 러닝에 대한 부분을 끄시면 한 번 학습을 하시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분석된 결과값을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토메이션의 대부분을 크시면 계속 재학습을 해서 점점 더 똑똑한 태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화면입니다. 트레이닝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프로파일링을 바로 돌릴 수도 있으시고, 프로파일링을 돌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런 잡을 통해서 학습을 시킬 때 우선 시퀀스 방식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데이터에 대한 피처를 추출해내야 부분이 있는데 그게 프로파일 하는 방식입니다. 프로파일을 통해서 핑거프린트 방식의 특징을 추출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출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 추출된 정보들과 태그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게 태그 디스커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계보, 리니지에 대한 부분도 자동으로 추출해 드립니다. 그래서 리니지에 대한 디스커버리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생성하시면 쭉 가서 이게 또 계속 머신러닝이 돌아가다 보니까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걸리는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도 당연히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각각 프로세스별로 얘가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정보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특징에 대한 추출한 걸 볼 수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기에 보시면 태그 밸류명과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샘플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 샘플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용자는 이 샘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권한을 주고 샘플 데이터가 다시 보이는 거를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하시고 주소라고 태그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태그를 돌리시면 태그 디스커버리를 하시면 이제부터는 주소는 이 데이터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주소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태그의 주소, 한글 주소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는 학습이 되신 겁니다.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아까 DB에 대한 정보를 접속을 하시게 되면 샘플 정보가 보일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까는 샘플 데이터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당연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고요. 지금은 이 샘플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각각 정보들이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00가지 이상의 피처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추출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식으로 추출되는지 정보들을 보여주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 얘에 대한 타입에 대한 부분을 패턴에 대한 부분을 탑3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운 버튼 3라고 해서 각각 세 가지 형태대로 해서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민, 맥스,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큰 유니크 값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100가지 이상을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수치적으로 했을 때 사용자분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해드리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돌려서 결과 나온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습하실 때 보통 분석하시는 분들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하느냐 아니면 샘플링을 해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신데 저게 패스를 클릭하시면 샘플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진행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아까는 이 태그가 어떤 태그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ADD 같은 경우에는 얘는 주소 태그입니다. 에 대한 부분 보여드리는 거고요. 밑에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도 이건 신용카드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이메일 태그입니다에 대한 부분은 다 제한을 한 결과값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받으실 때 데이터 컬럼명과 디스크립션만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떤 정보인지 부분을 찾기가 힘드십니다. 저희는 태그를 통해서 주소이라고 얘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거기다가 샘플 정보까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얘건 주소구나, 한글 주소구나 하는 부분을 바로 알 수 있게끔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리니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하나 더 학습을 시켜서 진행하는 프로세스고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좀 넘겨서 바로 리니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니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시면 하나의 테이블에 연계되어 있는 정보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저기 보시면 리니지 태그의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분을 돌리게 되면 바로 결과값에 대한 부분에 전에 제가 넣었던 리니지에 대한 정보들을 바로 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것 외에 더 추가적으로 내가 다른 쪽에 가져온 정보들을 가져와서 진행할 수 있으신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보통 이제 리니지 계보를 정리하시는 솔루션들이 아파치 아틀라스나 아니면 내비게이트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보를 저희가 그대로 가져와서 리니지에 대한 정보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지금처럼 추천을 통해서 바로 수작업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도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데모는 인지고 있고요. 데모를 하신 동안 실시간 좀 반응을 보니까 데모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라는 반응들도 있으시고 뭐 굉장히 좀 심플하고 세련돼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용성이 좋다라는 걸 많이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데모까지 저희가 쭉 자세하게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 솔루션을 좀 도입한 기업들이 있느냐 사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사례가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 사례는 없고요. 해외 사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HP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레인저라고 해서 거버넌스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관리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고요.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이게 어떻게 보면 카탈로그 솔루션 그 자체가 되게 좀 프라이빗한 솔루션이다 보니까 여기 말고도 다른 많은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카탈로그 솔루션은 다른 솔루션하고 다르게 이게 오픈이 돼 있어야 됩니다. 카탈로그 솔루션은 이 자체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니지 정보에 대한 부분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나 내비게이터와 같은 정보에서 추출을 해서 우리 쪽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도 레인저로 가는 솔루션을 많이 쓰시는데 그 레인저와 연계를 해서 바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관리할 수 있는 조금 더 파워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장에 대한 부분도 단순히 카탈로그 설명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있는 데이터도 가질 수 있으셔야 되고 태블로나 이런 시각화 솔루션 아니면 펜타워나 같은 시각화 솔루션과 연결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API를 통해서 타사 여러 가지 솔루션과 저희 자체에 있는 솔루션들과 연결을 해서 더 파워풀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전사적으로 쓸 수 있는 솔루션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에서는 이런 거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데이터 옵스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HCP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플로우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든 어디에 있던 데이터든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분석까지 가능한 펜타워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만 놔두면 데이터에서 밸류를 찾기 힘듭니다. 그 밸류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민감 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리니지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 옵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위원님께서 데이터 3법부터 시작해서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정말 오늘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가 뭔지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좀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뽑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설문조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설문조사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데이터가 굉장히 핫합니다, 주제가. 데이터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늘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순서대로 질문들은 좀 꼽아봤는데, 먼저 초반에 좀 설명해 주셨던 건데, 이 데이터 3법에 대비하는 AI 기반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타사, 다른 회사들도 동일하게 이런 데이터 3법을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타사에 대비했을 때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이 솔루션의 강점이 무엇인지 좀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루마다 카탈로그 솔루션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딱 명확하게 돼 있어 따른다고 연계가 되지 않는 솔루션이 아니라 기존에 데이터 3법을 한다고 하면 민감 정보에 대한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으십니다. 카탈로그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구축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곳에 구축이 되다 보니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들과 시스템과 솔루션들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HP 같은 경우에도 저희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아파치 레인저라는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과 연계를 해서 더 민간 정보를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오픈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질문이 하나 뭐냐면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는 이 데이터와 AI, 인공지능의 관계를 좀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라는 좀 심도 깊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 때 혹시 아파치의 웨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파치 웨카라는 프로젝트가 머신러닝에 대한 프로젝트로 있고요. 저희 쪽 펜타워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펜타워라는 솔루션과 웨카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곳이 같은 업체이시고요. 그게 결국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추출해낼 때 머신러닝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머신을 통해서 추출을 하려고 하시면 기술력을 가져올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십니다. 저희는 데이터 있고 AI는 데이터 없으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분석에 대한 부분은 모듈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대한 피처나 아니면 Y값만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면 쉽게 분석가가 아니라도 분석을 돌릴 수 있으십니다. 근데 분석을 돌리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트렌드에 맞게끔 다시 자동으로 재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지만 저는 정확한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옵스를 환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플러스 AI의 중요한 거는 재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굉장히 실무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가까운 또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도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은 질문이어서 하나 꼽아봤는데, 질문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 RDBMS에 저장되어 있으니 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비정형에 가까울 정도로 정리가 안 된 자료도 많이 있고, 아직 하드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도입을 하려면 먼저 그러면 하드 플랫폼을 구축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드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고도 이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는지 굉장히 질문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반정형 데이터를 하시게 되면 JSON이나 CSV 파일로 받으시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드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구축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드부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 관리에 대한 리소스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펜타워라는 솔루션, 아까 초기에 그래서 저희가 CSV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다시 데이터 DB화하는 거를 자동화하는 거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하드웨어 시스템이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이런 프로세스, 플로우를 관리하는 솔루션과 같이 조합이 된다고 하면 하드웨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또 이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좀 꼽아보면 이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하드웨어 사양이 있는지, 그리고 AI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재학습을 수행하려면 또 필요한 사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루마다 카탈로그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AI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 혹시 GPU 얘기를 가장 많이들 하십니다.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미지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에 있는 형태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GPU 장비까지는 필요는 없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그래도 컴퓨팅 파워가 어느 정도 되고 램에 대한 부분도 한 63메가 이상 정도 되는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디스크는 좀 SSD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도커 기반으로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X86 서버에 필요한 어떻게 한 5노드 정도만 있으시면 충분히 구축 가능하십니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그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 설명을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일단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성격상 왠지 대형 기업에만 좀, 대기업이죠, 지원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 같은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까 설명해 주실 때도 그렇고 이제 그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걸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 좀 이런 질문 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에 저도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진행했던 분이 데이터 표준화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만으로 만약에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면 카탈로그 솔루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표준화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루마다 카탈로그 솔루션을 통해서, 카탈로깅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선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사이즈를 보시고 표준화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검색에 대한 부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이 다 카탈로그 솔루션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좀 약간 실무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그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이 가상화 환경에서도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도커 기반에서 구축이 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에서도 당연히 구축이 되십니다. 네, 역시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 오늘 그 솔루션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관련된 질문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 질문 좀 드리면, 이 축적된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이 데이터를 처리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저는 실시간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시간이라는 거는 회사마다 규칙이 다르십니다. 어떤 데는 업무가 마감 끝나고 난 그 이후에 데이터들을 배치성을 하는 것도 실시간이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금융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1분 단위의 데이터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게임사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게임 로그를 바로바로 수집을 해서 큐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은 큐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텀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1시간마다 가져와서 우리는 그 데이터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태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실시간이라고 하면 실시간이 될 수 있으신 거고요. 근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아니야, 우리는 뭐 0.1초 단위로 하고 싶어. 그러면 실시간성으로 안 되는 시스템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실시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 플로우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언제 내가 밸류를 찾느냐에 따라서 좀 가치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실무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질문도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사안일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내에는 여러 레거 시스템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데이터 카탈로그화를 하려고 한다면 이 다양한 유형의 스키마나 메타데이터 처리 절차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의 복잡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솔루션하고 다르게 표준화 데이터를 저도 프로젝트를 했을 때 보통 한 10개월 이상 되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를 다 찾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다시 컬럼을 재컬럼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카탈로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주소는 주소다, 그 다음에 뭐 신용정보 신용정보 카드다, 신용카드 정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걸 학습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기존의 표준화 프로젝트와는 좀 약간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키마에 대한 부분을 따로따로 관리를 한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각각의 비즈니스용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가상의 폴더를 이용해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맞게끔 모든 칼럼에 있는 정보와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저희만의 체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프로젝트화해서 같이 현업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구축을 해 나가는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데이터 관련된 질문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데이터 하면 아무래도 또 제일 중요한 게 품질 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질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카탈로그화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올라온 거를 한 사용자가 진행해, 어떻게 보면 카탈로그 솔루션, AI 개발의 카탈로그 솔루션은 저희가 담당하는 관리자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이 컬럼에 대한 부분, 이 태그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정보들을 봤을 때 이건 주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용카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주민번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 그럼 이 품질에 대한 부분을 올리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재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품질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품질을 올라가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단 지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사람에 대한 휴먼 에러도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네.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잠깐 아까 휴먼 에러를 말씀해 주셔서 관련된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휴먼 에러가 데이터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아까 그 발표 때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특정 휴먼 에러만 선택을 해서 되돌리는 게 가능할지, 네.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네. 전체 데이터 학습을 초기화해서 다시 올바르게 데이터 학습을 하도록 해야 되는지 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거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학습을 진행한 거에 있어서 나는 이걸 주소라고 태깅을 해서 전체를 다 돌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주소가 아니라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진행한 거야 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재태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재태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제안을 진행을 하고요. 제안을 딱 나왔을 때 보면 어세스와 리젝스 할 수 있게끔 협업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최소화를 진행을 하시고, 최소화를 진행했지만 그래도 실수를 진행을 하셨다. 그러면 실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시 재학습하고 다시 리태깅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좀 답변, 질문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을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까지 좀 확장하려는 그런 확장성을 좀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 어떻게 보면 정형과 비정형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정형 데이터도 결국은 텍스트화를 한 다음에 그 텍스트한 거를 분석하는 게 비정형 분석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루마다 카탈로그 솔루션 자체가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확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전사적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 이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질문 드렸던 부분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카탈로그 솔루션만으로는 그건 당연히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펜타워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추출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NLP를 통해서 단어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단어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화하고 그거를 카탈로그 솔루션을 통해서 학습한 정보를 태깅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마다 카탈로그 솔루션은 단순히 검색만을 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타 솔루션과 연계를 해서 기존에 있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다시 카탈로깅하고 태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확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사적으로 쓸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권동수 전문위원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저도 그렇고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많이 인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카탈로그 솔루션인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영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 이거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작년부터 좀 요구사항이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업체들을 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시간 안에 이걸 다 풀어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